안녕하세요. 역사 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일본 바깥으로 눈을 돌린 히데요시의 패착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100년간 내전에 휩싸였던 일본을 통일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비록 일본 통일을 완결하지는 못했지만 천하의 실권을 장악하고도 그는 늘 존경에 목이 말랐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얻으면 천황을 늘 그렇듯 실권 없는 꼭두가시로 세우고 자신이 쇼군이 되어 일본을 다스릴 수 있을 듯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그가 선택한 것은 이웃나라 조선의 침략이었습니다. 조선 침략 계획은 히데요시가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오다 노부가나 밑에서 다른 다이묘들을 분쇄하기 위해 싸우면서 그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비책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수천 명의 사무라이들이 사실상 백수가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장을 갖추었고 각자 지역의 주군을 섬겼습니다. 일본이 조선과 전쟁을 벌인다면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들 사무라이에게 유의미한 목적을 제공하고 일본의 내부 통합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서 벌이는 전쟁이라 그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고스란히 조선의 몫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해 조선을 정복한다면 내친 김에 중국까지 넘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간 일본은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 외교적 접근법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오히려 일본이 자신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양국의 이런 관계를 자기 손으로 끝내기로 작심했습니다. 드디어 히데요시는 1592년에 일본 본섬 4개 중 최남단인 규슈에서 15만 8천 명의 병사들을 출정시켰습니다. 9개의 군단이 한반도를 침략해 한성과 평양을 손쉽게 함락시켰습니다. 군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실전 경험도 없었던 조선 육군은 사무라이 그리고 조총과 창으로 무장한 일본 보병들에게 무기력했습니다. 일본군은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노도처럼 북진해서 순식간에 압록강에 이르렀습니다. 압록강은 중국과의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했습니다. 무기력했던 육군과는 달리 조선의 수군은 그야말로 무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함대가 한반도 남서쪽 바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명장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조선의 바다에서 일본 함대를 괴멸하고 일본군의 지원 병력과 보급품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술에 훤했던 그는 조선 함대의 장점을 앞세워 일본 함선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이 전술은 한산도 대첩에서 대승을 이끌어낸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한산도 인근 바다는 암초가 지천이었고 해안선이 구불구불했습니다. 다도해라 불리는 그곳은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자리해서 좁은 해협이 많았습니다. 이순신은 82척의 전함으로 구성된 일본 함대가 인근에 정박 중임을 잘 알았습니다. 이순신은 판옥선이라 불리는 전함 6척을 정박 중인 일본 함대에 보내 일본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무모하고 전공에 욕심이 컸던 야키자카 야스하루 장군이 미끼를 덥석 물었고 약 60척의 전함이 조선 수군의 전함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수군은 그것이 유인 전술인 줄도 모르고 도망하는 조선 수군을 쫓아 좁은 수로를 지나 넓은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디어 이순신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작은 섬들의 뒤쪽에 숨어있던 조선의 전함들이 한산도 앞바다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하객진 대형으로 일본군을 에워쌌습니다. 조선의 전함들은 먼 거리에서 위력적인 대형 화포를 이용해 일본 함선들을 격침시켰습니다. 목재 선체 위에 철판을 두른 세 척의 거북선이 일본 함대를 향해 위협적으로 항진했고 근거리에서 화포를 퍼부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전통 전술은 적의 전함에 배를 바짝 대어서 보병들이 적의 배에 올라타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갑과 철침으로 중무정한 거북선에는 올라탈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날 한산도 대첩에서 60척이 넘는 일본 함선을 파괴했고 이것은 첫 승리였고 앞으로 17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편 육산전에서도 전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궁지에 몰리자 명나라가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명군이 압록강을 넘어와 일사천리로 평양을 탈환했고 일본군은 남서 방향의 한양으로 퇴각하고야 말았습니다. 1594년부터 1596년까지 2년간 일본과 명나라 특사들이 강화조약을 맺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의로 끝났습니다. 명나라는 일본을 휴전 요청자로 봤고 히데요시가 명황제의 책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를 일본의 천황으로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대로 히데요시는 명이 평화를 요청하는 입장이라고 맞섰습니다. 히데요시는 승전국으로서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고 명나라 황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강화회담이 결렬되고 1597년 정유년에 히데요시는 부산에 두 번째 군대를 파병하며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일본이 재침략을 감행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반도 남쪽 4분의 1을 점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순신 장군에게 꼭 필요한 수군 기지들을 빼앗기 위해 조선의 남서지방을 침략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남서쪽 바다에 명량해협이라는 좁은 수로가 있었습니다. 1597년 이순신은 일본 함대의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그 해협에 13척의 판옥선을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들이 이순신의 지휘 아래 울돌목의 길목을 막아선 채 돌격해오는 일본 함선들을 향해 화풀을 쏘아부었고 결국 일본 함대를 퇴각시켰습니다. 이듬해 이순신은 조명연합군 함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노량해협에서 잔류하던 일본 함선들을 야간에 공격했고 일본 함선들은 격침되거나 도주했습니다. 날이 밝자 이순신은 일본 잔존 함선에 대해 마지막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갑판에 서서 퇴주하는 일본군 함선을 추격하다 날아온 총탄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명상을 입었음을 잘 알았고 행여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유재란 이듬해인 1598년에 건강 악화로 죽고 말았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선 침략에 실패한 후 상심이 아주 커서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시쳇말로 화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가문과 가신들의 권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후 권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로 넘어갔고 이에야스는 조선과 화해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 대신 내치에 몰두했다면 자신에게도 일본에게도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101가지 흑역사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